고 최수근 해병의 분향소를 혼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3년 2개월 만에 마련된 이해람 공군 중사의 빈소도 찾았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화면 준비 안 됐나요? 네. 공군 부사관이었던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 관할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최해병 순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의 희생으로 일반 경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경찰청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첩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11개월이나 지나서 나온 수사 결과는 임성근 구학이 그 자체였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와 고 최수근 해병의 두 안타까운 젊은 군인들의 죽음에 우리 사회가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두 분의 명복을 빌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김규현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VIP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의 관계가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관련 관계자 현황입니다. 보시면 익숙한 이름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뉴스타파의 범죄 일람표 분석에 따르면 김건희, 최은순 모녀의 부당이득금은 23억 원이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이미 선수와 쩐주로 공고한 사이임이 판결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권오수 회장의 소개로 이정필을 소개받은 정황도 판결문에 적시되었고요. 이종호는 직접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드러나 있습니다. 보시면 권오수는 최은순의 계좌를, 이종호는 김건희의 계좌를 관리했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판결문에 계좌 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김규현 변호사의 17일 인터뷰를 보면 이종호 씨가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결혼은 내가 아니고 우리가 시켜준 것이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결혼도 시켜줬다고 하고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공판 때 주가 조작 당시 김건희로부터 15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혼도 시켜주고 15억이라는 거금도 빌렸다고 하는 이종호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는 어떻게 짐작이 가십니까? 네, 이종호 전 대표는 저하고 만날 때나 뭐 이럴 때 뭐 식사 자리나 이런 데서 김건희 여사하고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고 결혼도 시켜줬고 뭐 그때는 애기였는데 지금은 영부인이 됐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뭐 도이치 공범이었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뭐 따로 의심을 하고 그럴 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이종호 씨가 작년 9월 11일 한 통화입니다. 다음 거 보여주세요. 현 삼부토건 조성옥 회장의 아들이자 현재 삼부토건의 실소유주 조원일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다음 PPT 보여주세요. 삼부토건의 전 조남욱 회장과 김건희 일가와는 아주 돈독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사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삼부토건의 접대를 받았다는 2021년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파주 운정지구, 2006년은 아주 오래된 일이죠. 파주 운정지구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조남욱 회장은 무정스님이라는 역술이를 통해 윤석열, 김건희의 결혼을 성사시켜줬다는 의심이 듭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10년 조남욱 무정스님 소개로 2012년 윤석열, 김건희 결혼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 보여주세요. 여기서 경제 공동체가
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종호의 말이 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삼부토건과 자신 이종호, 그리고 김건희는 우리 한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씨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결혼시켜줬다, 중매를 시켜줬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2012년 3월 11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 운명 공동체로 우리라고 불리며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보입니다. 만일에 김규현 변호사님, 이 수십 년간에 걸친 스토리가 사실이라면 국가를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만 생각한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사건에 제가 연루된 것은 이 고 최혜병과 박정훈 대령이 너무 억울하겠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 박정훈 대령을 돕자, 최혜병의 억울함을 풀어주자 하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오로지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이고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종호 선배나 이런 사람으로 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과정이 사실이라면 뭐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종섭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주요 증인들이 다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만 지난 장관 임명되실 때 인사검증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달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자, PPT 보여주세요. 김정민 변호사님께 묻겠습니다. 다음 PPT 보여주세요. 자, 신원호 관련한 PPT입니다. 준비가 안 됐나요? 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이종호. 네, 다음에 하시죠. 네.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는데 우리 이종섭 장관님, 예, 지난번에 증인선서 거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은 왜 증인선서 했습니까? 그때에 저는 법률이 보장하는 그 권리에 따라서 선서를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위 진술하기 위한 의도로 오해를 받았던 것 같고 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진술권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제 입장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이번에는 선서하고 그런 오해도 받지 않고 네, 당당하게 진술을 하려고 선서를 한 겁니다. 네, 잘하셨고요.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인선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이 청문회장에서 했던 발언 가지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또 보호 장치도 법적으로 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종섭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오늘 마음을 잘 바꿔 먹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임성근 증인도 점심시간에 곰곰이 생각하셔서 혹시 선서를 하실 생각이 있으면 기왕에 김규현 참고인도 증인 선서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권유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위 증언이 아니라면, 허위 증언을 할 생각이 아니라면 오히려 선서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더 보호받고 더 당당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조언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왜요? 네, 1분만 하세요 그러면. 1분만 주세요. 2분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님,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알고 있어요. 예. 잘 아시죠? 네. 형사 절차에서만 진술 거부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행정 절차, 또 국회 질의 과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은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고 헌법재판소뿐만 아니라 법원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증언을 하는 것을 거짓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이 자기 부재의 침해를 받지 않겠다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치 증언 거부하는 것을 허위 증언을 하기 위한 것인 양 지금 말씀을 하세요. 국민들에게 이분들이 권리 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고 여러분은 그 권리 행사를 하셨지만 증언 거부해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되고, 그런데 그게 아닌데 마치 증언 거부 자체를 위증을 위한 증언 거부라는 식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듣기에는 저분들이 자기의 헌법적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 헌법적 권리가 마치 잘못된 행사인 양 국민들에게 비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도 나중에 필요한 질문이 있으시면 7분을 받아서 하십시오. 위원장님이 계속 같은 내용의 질문을 여러 가지, 지금 제가 지켜보니까 사실상 위원장님이 전체 회의 중에 반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의원들이 말할 시간이 없고, 만일 질문하실 게 있으면 위원장님도 7분을 받으셔서 필요하고 궁금한 질문을 하십시오. 방금 하신 내용은 의사 진행과 전혀 관계없지 않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네, 유상범 간사가 위원장이 아니에요. 위원장한테 의사 진행 발언을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더라도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니까요. 너무 개념치 마시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인 선서는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종섭 증인 같은 경우 지난번에는 거부했다가 이번에는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임성근 증인 같은 경우는 또 거부를 하셔서 제가 그것이 꼭 유리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분명히 권유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김규현 참고인 같은 경우 증인으로 오후에 다시 전환할 예정이니까 참고 삼아서 말씀 드린 건데, 위원장이 이런 말도 못하면서 무슨 사유를 봅니까?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거다 말씀을 드리고, 김경호 참고인 왜 손 드셨어요? 발언 때로 나오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법원 판결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소송법 148조와 그리고 수사기관이 그거를 고지해야 되는 의무를 규정한 160조에 따르면 증언 거부권이 권리이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2009도 13197 판결에 따르면 증감법의 제3조 1항에서 말하는 증언 거부는 형사소송법 160조와 같은 상대방, 즉 청문회에 고지할 의무, 그 규정을 준용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가 아니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고, 따라서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고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주권자 국민 앞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손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고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